네, 그런 반면에 FC 서울 올 시즌 좀 스쿼드를 잘 마련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 좀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아쉽네요.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가 K리그에 와서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조금 들어오는 시기라서 더 올라고 네, 했는데. FC 서울이 좀 총대 메고 영입해서 또 다시 한번 물을 쫙 세우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같이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결과가 돼버려서 네. 아쉽죠.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 있을 때도 서울에 대한 애정을 계속 드러냈고 복귀하면 무조건 자신은 FC 서울이다라고 입에 달던 선수였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철석 같은 믿음을 갖고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서울에서는 미처 이제 받아들일 입장이 되지 못한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금액부터 해서 올리려고 막 절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기성용 선수는 당연히 나는 FC 서울이 그냥 한 번에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런 정도와 절충이 된 조건으로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선수 대하듯이 탁탁탁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은 느낌입니다. 위약금이 걸려 있으니까 다른 구단은 이제 영입하기 힘들고 근데 위약금이 지금 보니까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한 200만 유로 하나로 한 약 2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위약금이라면 서울도 그 위약금은 거기에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구단도.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성용 선수가 지금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서 FC 서울 그래도 스쿼드는 좀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글쎄 뭐 잘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 캐다전을 봐서는 일단 최용수 감독이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네. 제가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처럼 운영을 했다는 얘기도 원투펀치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3백의 스토퍼들을 아주 과감하게 공격 가담을 시키는 그런 운영 속에서 공격진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가 근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역시 거기서 박주영 선수가 터져줄지 저돌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투박한 박동진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정도의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최용수 감독의 전술적 역량으로 인한 상승 효과 혹은 변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줄만 덧붙이면 페시치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더 보강이 되기도 했지만 페시치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두 자릿수 골을 채우긴 했는데 다른 팀 스트라이커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서울 입장에서는 더 해줘야 될 선수거든요. 페시치가 올 시즌 얼마나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가느냐가 서울의 성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구단으로 넘어가면 포항 스틸러스. 기동 매직을 보여줬던 포항 스틸러스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진출권을 꼭 따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기동 매직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데 근데 일단 포항하면은 이 얘기부터 다들 하실 거예요. 야, 완델손이 떠났잖아. 완델손 선수는 지난 시즌 정말 포항의 거의 슈퍼맨이었죠. 대구로 따지면 세징야에 해당하는 역할을 포항의 완델손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완델손 선수가 떠난 포항이 과연 지난 시즌 정도의 힘 혹은 지난 시즌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1588 라인. 1588 요즘에 그렇게 외국인 4인방은 1588이라 아, 그래요? 167 15 51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 이렇게 예, 해서 예, 예. 1588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행은 빨리 따라가는 역시 K리그 전문 아나운서 정순주 아나운서. 저 그럼 오늘부터 1588을 저도 배워서 1588이 워낙에 괜찮다. 그러니까 완델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아주 커리어 하이 폭발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이미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풀 시즌을 뛰면은 매우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시즌에 증명을 했고요. 여기에 팔라시오스 선수가 2부 리그 안양으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스피드라든가 탄력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그리고 이 선수 좋을 때 보면 막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뭐 골 어시스트 물론 2부와 1부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2부에서 팔라시오스 선수 한 거를 보면 1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브랜던 오닐 이 선수를 시드니 FC로부터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FC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존중했던 선수고요. 이 오닐 선수가 이제 최영준 선수와 더불어서 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킥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중거리포로서 또 득점에 지원 사격을 해줄 수도 있는 선수라서 전체적으로 완델손 선수가 없지만 팀의 어떤 조화와 밸런스는 저는 포항이 올 시즌 여전히 괜찮고 여기에 또 이제 권한규 선수가 상주 상무로부터 돌아와서 수비 라인도 저는 올 시즌 포항이 괜찮다고 보고 여기에 이제 강현무 선수가 또 후방을 지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린 선수들 가운데 송민규라든가 심동훈이라든가 이광혁 선수가 또 윙어 자리에 배치가 될 거고 여기에 김상원 같은 선수도 2부 리그 역시 안양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굉장히 멀티 자원이에요. 그래서 완델손 한 명의 폭발력에 지난 시즌은 한동안 좀 의존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올 시즌 포항은 상당히 조화롭고 양질의 스쿼드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선수층은 어떠냐 물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챔을 안 뛰잖아요. 네. 포항은 아챔을 안 뛰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화로운 스쿼드 정도면 아챔 안 뛰고 충분히 4위 도전 가능하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중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입대하는 선수들이 지금 있어요. 네. 신청해 갖고. 네. 그런 선수들 빠질 경우에 지금 스쿼드의 두께가 사실은 두껍다고는 볼 수 없어요. 포항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고려하면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지금 한 3명 정도는 더 지금 영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고려할 때 아챔 안 뛰는 거는 지금 매우 큰 일. 그래서 포항이 4위에 도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강원 F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아이들이 좀 더 모인 것 같아요. 임채민, 병수분. 김승대. 네. 강원도의 힘, 그러니까요. 토종의 힘. 외국인 선수 없이 지금 낙하사토가 한 명 있는데요. 외국인 선수 없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로 상당히 이제 짜임새 있는 병수볼 2탄, 업그레이드 되는 2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김병수 쌤이 아주 잘 우리 선수들로만으로도 이런 축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용병 없이도 그런 부분들 김병수 감독이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병수 감독의 전략적인 축구 과연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 정말 K리그의 흥행을 이끌었던 이 팀이죠. 대팍의 물결, 바로 대구 FC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전에 안드레 감독이 떠났다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병근 감독 대행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네. 수원에서 감독 대행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구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험도 이병근 감독 대행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았겠나 싶고요. 일단 올 시즌 대팍이 계속 열광의 물결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K리그 많은 팬들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팬분들은 대구가 이제는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하면 안 떨어질 수 있다. 지난 시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나간 선수들이 조금 중요한 선수들이 있긴 해요. 조현우 선수, 박병현, 한희훈, 김준엽, 강윤구 이런 선수들이 나가긴 했는데 들어온 선수들도 대구는 제가 봤을 때는 조현우 선수 자리 하나 빼고는 괜찮게 영입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재우 선수라든가 황태현 선수라든가 이진현 선수, 네. 그러니까 각 연령별 대표들에서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선수들, 김재우 선수가 부천에서 영입이 됐고 황태현 선수 안산, 이진현 선수 포항에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박병현, 한희훈, 김준엽, 강윤구 이런 선수들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 쪽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대체로 오히려 젊은 자원들로서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끄는 선수가 대한 선수죠. 네, 대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한과 이제 에드가가 같이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고 대한 에드가 밑에 또 이제 세징야가 활약하는 세징야 김대원 네. 이러한 어떤 공격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대구의 가장 과제는 조현우 선수 자리가 잘 메워지는 거. 그것만 만약에 잘 될 수 있다면 대구가 6강권에서는 여전히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현우 선수 자리는 일단 최영원 선수와 이준희 선수로서 이제 메우게 될 텐데 이 두 선수가 커리어 전체로 보면 쭉 주력 골키퍼로 뛰었던 선수들은 아닌데 네. 주전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력으로 뛰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들만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어땠어요? 좋았던 적들이 다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 최영은 선수도 그렇고 이준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최영은 선수, 이준희 선수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좋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서 계속 경쟁에 나갈 수만 있다면 조현우 선수 자리를 메우는 것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메우는 것이 아마 이병근 감독 대행과 대구 팬들의 희망일 겁니다. 그런데 조현우 선수 자리가 어느 정도는 메워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또 이제 대구에게 단 한 가지 약간의 우려사항은 뭐냐면 올림픽 때 네. 이제 물론 김학범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짜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일단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만 보면 김대원 선수, 정승원 선수, 정태욱 선수, 많죠. 게다가 새로 영입된 김재우 선수까지 대구에는 4명의 올림픽 대표 후보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얼마나 과연 이제 실제로 차출이 돼서 올림픽 때 대구가 이제 피해를 볼 것인지 요것도 약간의 이제 변수는 된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K리그를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요것들만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대구는 여전히 6강권은 될 수 있는 팀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파 그 안에서의 함성과 열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을 계속 열기를 끌어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